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적쿵입니다. 오랜만에 또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자, 오늘은 최근에 우리 증시가 코스피 지수가 3,000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또다시 하락장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급하게 영상을 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흔들렸던 멘탈도 좀 잡으시고 앞으로 계획도 투자 계획들도 좀 세워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자, 바로 본론으로 오늘 들어갈 텐데요. 지금 증시가 하락하는 원인에 대해서 사실 뭐 작년부터 투자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은 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근래 특히 우리 장 1월달에 막 좋을 때 있죠. 그때 들어오신 분들은 이게 왜 날벼락이냐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예전에 이제 과거 사례들을 살펴보면은 작년을 넘어서 2018년도였었죠. 2018년도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드라마 중간중간에 증권사 광고가 나왔었어요. 그때 엄청난 호황장이었었죠. 비트코인도 막 신고가 가고 우리 증시도 신고가 가면서 진짜 뭐 엄청났던 장이었었어요. 17년도 말 18년도 초에. 근데 그리고 나서 하락장이 시작이 됐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작년 코로나 때 생각해 보면은 코로나 때는 증권사 광고 같은 거를 TV에서 보기가 좀 힘드셨을 것이고, 또 주변에서 주식해서 돈 벌었던 얘기도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고, 그죠? 18, 19년도 다 힘들었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요즘 들어가지고 막 그죠, 우리 임영웅 군도 영웅문 광고 이런 거 찍고 있고, 그런 거 보면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고 또 저거 보고도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이제 장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항상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조심하라는 거지 아예 증시를 떠나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걸 들으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지금 우리 증시가 하락한 거는 작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지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미중 간의 충돌들이 다시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는데 뭐였냐면은 지난 18, 19년도에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게 되면서, 지난 트럼프 정부였었죠. 충돌하게 되면서 정말 경제, 정치, 국방, 외교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좀 피해를 봤어요.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기도 했었지만, 그래가지고 미중 간의 충돌 때문에 우리가 정말 고통을 겪고 힘들었었고, 이게 약소국의 비애인가, 그런 거를 처음으로 느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좀 끝나갈 때쯤, 약발이 좀 떨어질 때쯤에 바로 일본이 또 우리나라한테 그 반도체 부품 소재 수출 규제를 들어가면서 19년도 말은 이제 19년도 하반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반일 감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도 했었죠. 일본까지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그런 시기였었어요.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됐죠? 잘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2020년도 같은 경우는 미중 간의 충돌이 있었지만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좀 그만 싸우고 코로나부터 잡자 라는 이제 상황으로 가게 되면서 좀 안정이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진 않았으나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이제 좀 살만하니까 미중 간의 충돌이 다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중 간에 서로 이렇게 적대시하고 싸우고 있다는 거는 먹고 살만 하니까 싸우는 거고, 현재 지금 경제가 막 파탄나기 직전이면은 절대 다른 나라를 싸우기 힘들어요. 그럴 수 없어요. 지금은 자기 나라에서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남의 나라를 건들기 힘들기 때문에 미중 간의 충돌은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팩트만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국 증시는 다시 회복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단기 하락은 피할 수 없지만 학습 효과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아까 제가 트라우마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 트라우마라는 말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학습 효과라는 말로 바꿔 부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닷컴 버블이나 또는 리먼 사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트라우마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서 학습 효과를 얻어서 위기에 투자해야 되는구나, 위기는 기회구나 라는 걸 떠올렸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트라우마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는 학습 효과가 돼서 작년
3월 달에 완전 박살났던 장에서 강세장이 나왔고, 당연히 강세장이 한번 나왔으면 쉬어가는 장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를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다시 우상향 갈 것이다 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걸로 짚고 들어가자면 다가오는 1분기와 2분기 실적이 저는 상당히 기대가 돼요. 왜 그러냐? 실적이라는 것은 절대치가 없어요. 경제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실적이라는 것도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실적이 잘 나왔다 못 나왔다라는 거는 전년도를 가지고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1분기는 작년 1분기랑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1분기면 아시죠? 1, 2, 3월달 2000년도 1, 2, 3월달은 정말 최악의 증시였었죠. 모든 공장들이 문을 닫고 코로나 때문에 올스탑 된 상황이었어요. 우한 지역 완전 우한 폐렴 그 시절에.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은 지금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한 4월에서 5월 정도까지는 그래도 시장이 저는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 뭐 기업에 따라서 2분기 실적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3분기부터는 작년에도 3분기부터 많이 살아났기 때문에 3, 4분기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약간 더딜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 3분기 실적 언제 나오죠? 3분기 실적은 뭐 가을이나 돼야 나오겠죠. 겨울쯤. 그걸 생각해 본다면 올해 상반기까지는 장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장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들어요. 비록 지금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실적이 잘 나오면 당연히 증시도 올라갈 마련이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제 계절 시기적으로 볼 수 있겠고, 지금 우리 시장에 투자하는 동학개미들, 작년 우리 증시를 끌어올렸던 동학개미들이 여전히 하락장마다 매수를 하고 있고, 역대급 매수를 뭐 1조 원 매수하는 건 이제는 일도 아니죠. 1조 원 매수하는 거 그냥 심심치 않게 보고 있어요. 연기금이 짜증나게 매입하고 있긴 하지만 동학개미가 이제 받쳐주면서 시장에 그래도 수급은 있는 상태예요. 돈이 들어와요, 계속해서. 그래서 예전 같은 그런 폭락장이 장기간 이어지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까 팩트만 보자, 지금 실물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기가 아무리 좋아져도 우리가 18, 19년도에 경험했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사정이 좋아지지 않으면 우리나라만 좋아질 수도 없고요. 그럴 수도 없고, 우리나라만 먼저 치고 가더라도 결국 조정을 받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왜 미국과 중국의 사정을 봐야 되냐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 1등, 2등이 미국, 중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의 경기를 항상 봐야 되고 민감하게 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수출을 잘할 수 있고 거기서 돈을 버니까요. 그래서 이제 미중 간에 충돌이 있다는 거는, 싸운다는 거는 먹고 살만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올해 봄에, 지금 봄 이제 곧 다가오죠. 올해 봄에 미국에서는 일자리 붐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 때 돈 못 쓰다가 진짜 해외여행도 못 가고 돈을 모아놨는데, 나 모르겠다, 나 그냥 답답해가지고 나는 쓸 거야, 막 명품 소비하고 집 인테리어 싹 갈아엎고 막 가구 바꾸고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보복 소비가 일어났던 것처럼 올해는 미국에서 일자리 붐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백신 때문에 이제 컨택트 업종이 살아나는 거, 여행이나 항공 이런 것들 요즘 주가 좋아지고 있죠.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코로나에 민감한 업종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은 다시 경기가 좋아지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코로나 바로 직전이 경기가 제일 좋을 때였어요. 코로나 직전이 미국의 고용 상태가 가장 좋았을 때, 그러니까 그때로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이제 부분들을 봤을 때 미국의 사정이 좋아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금융 자산 쪽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보통 장이 어려울 때는 금값이 올라갑니다. 이 차트 한번 보고 갈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차트는 금 차트입니다. 금 시세를 보여주는 차트인데, 작년에는 2020년도 이때는 증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도
뭔가 불안감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시세가 가파르게 따라 올랐어요. 그러다가 8월을 기점으로 해서 금시세가 폭락을 하기 시작했고요. 잠시 오르는 듯 하다가 지난 2월 달에 엄청난 하락을 보였어요. 그리고 지금 3월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달에 절반 정도 하락을 보였을 만큼 지금 안전자산에 대한 금에 대한 이 하락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 경기가 나빠서 진짜 앞으로 대혼란이 올 만한 하락장이 돼서 막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하면은 금값이 올라야 돼요. 보통 금을 누가 많이 사죠? 전 세계적으로는 중국이 그렇게 많이 삽니다. 중국이 많이 사는데 지금 중국에서도 이런 거 안 산다는 얘기예요. 경기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경기가 나쁘거나 지금 지수가 올라가고 하더라도 불안할 때는 금을 사는데 지금 금을 안 산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금값이 지금 저기 온스당 2천에서 지금 1600달러까지 빠졌으니까 지금 우리 증시는 위험자산 선호도의 영향으로, 긍정적인 영향이죠. 이거는 우리 주식은 위험자산이니까 지금은 위험자산 쪽으로 돈이 몰리는 시장이구나, 상황이구나 라는 걸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위험한 비트코인도 요즘에 계속해서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 역시도 저는 걱정할 필요가 크게 없다고 봐요. 작년에는 좀 불안했었죠. 그리고 이제 백신으로 인해서 올해 말고 내년에 집단 면역으로 세계 교역이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 세계 교역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수출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 교역 정상화가 정말 절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집단 면역이 됐다고 하더라도 상대 국가가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집단 면역이 올해 11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이건 연말로 보면 되겠죠. 안전빵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좀 더 빨리 될 거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현재 지금 가장 낙관적으로 보는 의견은 7월 정도만 되더라도 미국에서는 상당 부분 집단 면역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연말부터는 우리가 주요 국가들, 미국이랑 교역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접종이 늦어진다고 하지만 뭐 중국은 맘만 먹으면은 금방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신흥국들까지 다 되려면은 내년이나 돼야 된다고 하지만 주요국들과의 교류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는 좋아질 거라 생각하니까 현재 지금 증시가 나빠질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저는 이제 팩트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계획을 세우실 때 이제 어떻게 투자하셔야 되냐, 상당히 지금 불확실한 증시라고 느껴지실 텐데, 이럴 때는 확실한 업종에 투자하는 게 제일 좋아요. 명확한 거.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 이제 반도체 얘기들 많이 나오고 반도체가 좋고 다 괜찮아요. 그죠? 미래 반도체 좋아지는 거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좋아요. 이런 건 확실한 업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확실한 게 어디 있겠냐면은 반도체가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될 거라는 거는 저는 뭐 믿어 의심치 않은 그런 의견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약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제약회사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약이 성공할까 실패할까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죠. 그런 데는 지금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한 가지가 애플카 얘기 많이 나오죠. 애플카 누구랑 할까? 몰라요. 이런 거는 약간 불확실한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거기 비중 많이 실으면 안 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가장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앞으로 뭐가 다가올 것인가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쉬운 건 선거예요. 선거. 제일 쉬운 거. 당장 4월 7일 되면은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죠. 내년에 뭐 있어요? 내년에 대선 있죠. 대선 끝나면 뭐 있어요? 지방선거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선거가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1년 안에 선거를 3번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까지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선거라는 이슈는 그날 어쨌든 선거하잖아요. 그날 뭐 우리나라에 핵폭탄이 떨어지지 않으면은 선거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거를 이제 일정 삼아서 관련주를 투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계절적인 거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머니투데이 그 방송, MTN 방송에 토요일날 출연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뭘 추천하고 왔냐면 지금 이미 주가는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은 얘기는 아닌데요. 제가 드렸던 게 파세코라는 종목을 제가 드리고 왔어요. 파세코를 왜 드렸냐면은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매우 좋았다 라는 이제 포인트였었고, 그리고 파세코 하면은 그 냉난방기기를 많이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겨울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캠핑 다니면서 난방기구를 많이 샀다. 그리고 파세코 얘네 주상품이 원래 그 창문형 에어컨이니까 다가오는 여름철 대비해 가지고 올라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여름 수혜주로 드린 거예요. 여름 수혜주로. 그러니까 여름은 무조건 다가오게 되어 있으니까 여름 무조건 덥겠죠. 거기다 한 가지 더 추가 들었던 게 실적이 매우 좋다는 거. 그러니까 확실한 거를 지금 요즘 투자자들은 되게 좋아해요. 돈들이 거기 쏠리고 있는 거고, 확실한 거. 막 미래에 그냥 엄청 좋아질 거야 이런 어떤 뭐 뜬구름 잡는 그런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명확한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세코가 이번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이 확실시되었고 이미 나왔죠. 그렇게 되면서 이거 올해도 이런 기조를 이어갈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파세코를 추천하고 왔는데 이미 많이 올랐죠. 벌써 뭐 이틀 만에 목표가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파세코 같은 종목들을 이제 드렸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17,000원대였는데 22,000원 갔어요 벌써. 이런 것처럼 어떤 계절적인 부분들도 우리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한참 더울 때 여러분들은 겨울 수혜주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겨울 수혜주. 추울 때 뭐가 수혜주인지를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은 저는 다가오는 4월 22일에 세계 기후 정상회의에서 우리 바이든 대통령,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면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데, 뭐 비대면을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만약 백신 접종이 잘 되고 있다면 대면할 수도 있겠죠. 일단 한미 정상회담, 지금 정상회담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이 물론 한반도의 의제를 갖고 만나는 건 아니지만 저렇게라도 만나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반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그죠? 우리 무조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지금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주도권은 중국이랑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한반도 평화에 대해 뭔가 합의를 한다던가 그런 얘기 있다고 하면은 저는 남북 경협주가 지금 바닥에 있지만 의외의 시세를 한번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또 세계 기후 협의니까 회의에서 만나는 거니까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 풍력 또는 탄소 배출권에 관련한 종목들이 한번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4월이니까 한 달하고 좀 더 남았죠. 한 달 반 정도 남았으니까 종목도 준비하기도 되게 좋은 시간이라고 봐요. 남북경협주 하면은 대표적으로 많이 아시는 게 뭐 종목도 많죠. 대표적으로 뭐 아난티도 있고요. 지금 박살 나 있습니다만 아난티 굉장히 싸죠. 그리고 옛날에 원조 한반도 평화 관련주는 현대 엘리베이터였어요. 요즘에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현대 로템 같은 종목들도 요즘 분위기 상당히 좋아요. 얘는 북한과 과거에 그 철도 사업할 때 유라시아 횡단철도 기억나시죠? 막 TV 공익 광고도 나왔었잖아요. 그때 18년도에. 그런 종목이에요. 열차 관련주인데 최근에 우리 수소 테마로 엮여가지고 수소 열차 테마로도 엮여서 사실 수소 산업으로도 갈 수 있고 한반도로 평화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차트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월봉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지금 투자를 들어가기에 좋은 종목이라는 거예요. 뭐 그 이외에 과거 많이 올랐던 뭐 경농이나 조비 같은 이런 예전에 그 북한 식량 지원 테마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도 오를 수 있어요. 뭐 차트로만 놓고 보면은 바닥에 이렇게 이쁘게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는 지금 기회라고 봐요. 많이 안 올랐으니까, 바닥이니까.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보자면은 이제 뭐 탄소 배출권 관련한 종목들, 탄소 제로가 전 세계 트렌드니까 예전에 잘 나갔던 거 뭐 있어요? 예전에 뭐 이건산업 지금 어떻죠? 많이 떨어졌죠. 이건산업은 바닥이 어딜까요? 저는 머지않았다고 봐요. 12,000원짜리가 불과 2개월 만에 8,00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많이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죠? 거래량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지금 저는 한 사놓으면은 한 8,000원 정도 저점 잡고 그 근처에 사놓으면은 다음 이제 세계 기후 협의에서 정상들이 만난다, 그런 이슈로다가 한번 오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했을 때 가장 먼저 무슨 얘기냐면은 파리 기후 협약 재가입하겠다. 바로 신재생에너지가 지금 같을 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사업도 있고 또 한솔홈데코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올라갔던 종목인데 최근 낙폭이 상당히 크죠. 이런 것들도 슬슬 준비해 볼 만 하다는 거예요. 시간은 많으니까 당장 사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달 반 동안 준비하시는 거예요. 천천히 분할 매수. 그러면 좋은 결과 있겠죠. 그리고 예전에 또 풍역주 이런 것들 중에서 요즘은 좀 분위기가 좋아지는 종목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풍역 중에서 원래 유닛은 이런 것들이 많이 갔었는데 지금 많이 떨어졌고, 참고로 유닛은 지금 반토막 났습니다. 예전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싼 거죠. 그러면 그리고 CS 베어링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요즘에 약간 꼬리 달고 올라오기도 하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다음 달을 준비하고 있는, 다음 달 이슬 일정을 준비하는 종목으로서는 저는 적합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많이 물려 계신 분들, 좀 일찍 사서 물려 계신 분들은 저는 잘 버티시란 말씀 드리고 싶고, 신규 진입도 유효한 업종이기 때문에 이쪽을 준비하신다면 여러분들은 4월에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지금 장이 많이 어렵지만 이 또한 지나간다 잊지 마시고, 팩트는 경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과는 다른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고, 이거는 꼭 지나가야만 하는 부분이에요. 언젠간 한번 터질 만한 것들이 터지고 있는 거니까 이게 끝나고 나면 또 시장은 또 안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 영상 주식강의 연구소 제 영상 앞으로 많이 올라갈 거예요. 많이 올라갈 거니까 그거 보시면서 앞으로 계획들 세우시고 또 수익도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올게요.